네, 2023년 4월 22일 이정훈입니다.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퇴직한 박석순 교수, 명예교수님이죠. 그분이 흥미로운 주장을 하셨습니다. 녹색 좌파들이 설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산불이 많아졌다. 환경 보호하자는 녹색 좌파 때문에 대한민국은 산불이 자꾸 커졌다. 네, 이런 요지입니다. 이분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 산마다 쌓여있는 산에 가게 되면은 계속 나무가 자라죠. 그 밑에 있는 가지는 죽죠. 그 삭정이라 그러죠. 삭정이. 또 그 밑에 말라 죽은 나무는 고사목. 삭정이 고사목은 그리고 그 밑에 엄청난 낙엽이 있습니다. 끌고 와서 떼고 그 다음에 산에다가는 물을 뿌려라. 스프링클러처럼 스프링클러 같은 걸로 물을 뿌려라.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는가 봤더니 제가 지난번 강릉 산불 때 우리 인가나 도로 주변에 있는 산에다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물을 뿌려라. 산을 적셔줘라. 우리 김우규 공군 예비역 대령 주장을 근거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보시고 좀 더 좋은 방법이다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도 유튜브를 하시는데 거기에 소개된 걸 토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많이 늘었죠. 조선조 때는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한 60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만 5천만이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자연을 더 파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냥 삽니까? 지금은 집집마다 다 핸드폰 있고 텔레비 봐야 되고 전화기, 냉장고 있으니까 전기줄이 다 들어갑니다. 또 자연을 찾는다고 펜션도 숲속에 짓고 있고요. 그런데 산림은 박정희 이후에 박 대통령이 산림 녹화에 성공을 했죠. 산이 울창하게 자라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들이 자빠지다 보면은 산으로 지나가는 전선이 많은데 그걸 끊어버리면 산불이 납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은 크고 바짝 말랐고 하니까 산불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박석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영국 럭커스턴 대학인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신 박사세요. 기본적으로 환경학을 하셨는데 학부 때는 생명과학을 하시고 럭커스 대학에서는 환경과학을 하셨네요. 환경과학을 했는데 이분 주장이 뭐냐? 자꾸 인구가 늘어서 도시화가 된다. 사람이 자꾸 많은 에너지를 쓴다. 인구가 늘었다.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이 먹은 만큼 배설하게 돼 있죠. 그럼 배설하는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대기 중에다가 뭐 담배 하나 피거나 또 흐르는 물에 침 하나 뱉는다고 해서 절대로 오염이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11년 전에 사고가 났지만 그 사고는 그때 빠져나오는 핵증기는 다 자연 정화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후쿠시마에서 이번에 처리해서 내보내는 오염수도 처리수도 다 자연 정화됩니다. 근데 워낙 많은 양이 나온다면 자연 정화가 못 되고 쌓여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분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자, 도시가 이 기존 도시는 어렵지만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 신도시를 만들면은 거기서 이제 하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큰 오염원은 각 집집마다 나오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수입니다. 나머지 목욕한 거, 설거지한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오염이 안 돼 있어요. 그 둘을 구분을 짓자 이겁니다. 그래서 분뇨 처리한 거, 이 독한 것들, 이것들만 따로 뽑아서 하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탁한 거, 목욕한 거, 설거지한 거 이런 것들은 따로 파이프를 따로 해서 집에서 분리하면 되겠죠. 따로 와서 그거는 아주 간단한 여과장치만 거쳐가지고 바로 사용하자. 그리고 제 의견 하나 더 보태면은 자 이렇게 분뇨 같은 거는 처리를 해야죠. 공장 오수하고 처리하게 되면 처리한 물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중랑 하수차량 같은 경우는 그걸 그대로 이제 중랑 그 한강 들어간 입구에 방류합니다. 그럼 거기 가보면은 제가 그쪽 좋아해서 한강 가서 뛰다 보면은 와 붕어인지 잉어인지 거의 사람 키만한 것들이 줄줄이 있어요. 또 해오라기부터 해서 새들도 엄청 와 있습니다. 워낙 고기가 크니까 큰 거 못 잡아 먹는데
그 하수가 나오면 영양분이 많으니까 고기들이 많고 그 고기 잡아먹으려고 고기는 막 살이 이렇게 쪘고 새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오염, 너무 오염된 거는 썩게 만들지만은 처리해서 얇게 오염이 100%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건 오히려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들이 이 강으로 들어가면 고기들이 잘 먹고 또 강에서도 그걸 받아먹고 그런 미생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번성하게 되면 그게 녹조 현상이 돼요. 한강은 워낙 크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자, 근데 이분 생각과 제 생각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중량 하수 처리하고 나오는 물을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도로 청계천으로 끌고 가서 청계천을 쑥 다시 물 내려오게 하는데 그거 참 잘한 겁니다. 그런 정도도 쓰고 이번에 서울에서 인왕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이 중량 하수 처리장에 처리한 물을 인왕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지. 그건 뭐 어렵지 않지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자병수 집에서 설거지한 물, 목욕한 물, 빨래한 물 같은 같이 간단히 처리해서 도로 끌고 올라가서 산에다가 인왕산에 뿌리고 남산에 뿌리고 사람이 많이 가는 산. 서울 산들은 워낙 산에 뭐 사람도 많이 가고 그렇잖아요. 거기다 뿌리면은 그 산들이 뭐 여름철에는 뭐 뿌리나 안 뿌리나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바짝 마르는 시절 봄철 또는 겨울철 겨울에는 얼어서 좀 어렵겠지만 겨울에는 안 뿌린다 치고 가을 이렇게 뿌려주면요 봄 가을로 뿌려주면 그 물들이 땅으로 스며듭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정화장치입니다. 한참 산을 탈 때는 뭐 오염된 물을 먹을 때 이렇게 모래 깔고 못 깔고 이렇게 흙으로 여과해서 하라는 법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흙이 참 여과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성분들이 걸리면 그게 비료가 돼서 식물이 또 잘 자랍니다. 결국은 오염 처리수가 100%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병수도 그렇고 그걸 산에다 뿌려주면 산이 완벽하게 정화해서 산에서부터 계곡물을 만들어주고 숲은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숲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임목축적이란 말이 있어요. 임목. 숲을 임자 나무 목자. 우리 산에 가게 되면 나무가 있죠. 요거를 뭐 가로 세로 100m 단위로 그 단위 기준은 내가 모르겠다. 잊어먹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의 전체 부피를 재는 겁니다. 계산법이 있습니다. 요 10m, 10m 단위로 해서 그러면 이 산에 있는 전체 나무의 양이 얼마나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굉장히 높아요. 나무들이 울창해가고. 제가 사람이죠. 제 몸의 70%가 수분입니다. 나무는 여름철에 나무 무게의 한 90% 이상이 물일걸요. 풀은 뭐 98% 됐고. 그럼 여름철에 나무는 뭐냐? 그 임목 축적만큼 물이 땅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면 땅 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나무의 이 생명력 때문에 물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거죠. 나무가 물을 엄청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나무가 물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여름철에 조금만 비가 안 오면은 전 등산 가서 잘 아는데 조그만 산에 가보면 이 계곡이 다 말라 있어요. 왜? 나무들이 물을 빨아당겨서. 옛날에 우리 나무가 적을 때는 계곡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나무가 많다 보니까 조금 비가 안 오면 여름철에도 계곡물이 말라 있어요. 근데 이런 물들을 여름철에 뿌려주면 나무들은 더 잘 자라고 지들이 충분히 물을 먹으니까 이 땅에서 지하수가 돼서 흘러나오니까 계곡이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건천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은 더 울창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오염 처리수를 산림을 더 키우는 데 쓰게 되고 또 그게 늘 봄에도 뿌려지고 가을에 뿌려지니까 산불을 줄이게 되는 거죠. 특히 인가 주변, 도로 주변. 지금은 하도 조지의 땅값이 비싸니까 수용이 안 되니까 아주 깊은 산속으로 막 굴레고 뚫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도로 뚫으면은 전선 들어가니까 그게 끊어지면 불나는데 그런 주변 산에도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해놓고 물을 도시에서 하수 처리한 물이나 자병수를 간단히 처리해서 여기다 뿌려주자. 뿌려주면 여름철 건천화도 맞고 나무는 더 잘 자란다. 이게 이분의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이 산 관리가 중요한 게 국토의 65%가 산인데 산 자체가 국토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산이 울창해야만 야생동물도 잘 자라고 맑은 물도 많이 나오고 고기도 정화되는데 이건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으로 당하는 게 뭐냐? 산불이다 이거예요. 산불. 산불이 나오게 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데 이게 왜 대형 산불이 되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동영상 보십시오. 저는 산을 많이 타서
어디 움푹 패인 데 들어가게 되면 낙엽이 엄청 많다는 걸 압니다. 사람 안 다닌 데 가면. 요즘 산에 가면 낙엽이요. 가을철에 가보면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게 봄철 지나서 이 낙엽에 불이 붙으면 물을 아무리 헬기로 와서 폭탄처럼 퍼부어도 밑불이 안 꺼지니까 또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이게 계속 원래 산불이라고 하게 되면 풀만 쭉 타고 나무가지는 쉽게 못 붙습니다. 줄기에는. 근데 이게 낙엽에서 워낙 큰 화력이 올라오니까 나무 가지 전체에 확 붙고 이게 크라운 파이어, 그라운드 파이어에서 크라운, 왕관처럼 확 불이 대형 산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박석순 교수님 아이디어는 열대 우림 지역이라면은 그 떨어지는 낙엽도 물론 적겠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만히 냅둬도 그것 때문에 불은 안 나는데 우리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 나라니까 이 낙엽을 긁어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숱한 삭정이도 긁어내자. 삭정이들이 바닥에 있잖아요. 죽은 나뭇가지들이. 네? 새로운 나무는 위에 자라니까 가지를. 그것들이 불이 자꾸 이게 여름철에는 나무가 90몇 %가 수분이지만 겨울철에 지나서 봄철 되면 거의 수분은 제로고 완전히 이거 타기 좋은 나무. 수분이 한 10%밖에 안 되니까 완전히 불쏘시개로 있는데 딱 스파크한 나무 확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붙어갖고 낙엽하고 고사목 삭정에 붙어서 가형 산불이 되니까 이 낙엽하고 삭정에 산림을 관리하자 이거지. 긁어내서 그 동네에서 이 나무 발전소 같은 거 아니면 뭐 그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이 쓰레기 태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 가지고 각 지역의 아파트에 난방도 해주고 전기도 주는 열병합 발전소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쓰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낙엽하고 워낙 많이 쌓이는 낙엽을 줄여야만 이게 산불이 관리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녹색 좌파들이 산림은 손도 대지 말라는 거야. 손도 대지 않다 보니까 낙엽하고 삭정이 때문에 산불이 커지는 거예요. 저자들 때문에 산불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점박이 올빼미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좌파들이 주장하면서 산은 손을 못 대게 하다 보니까 산불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산에서는 인도도 내고 낙엽이 너무 많으면 긁어내서 비료될 수 있을 만큼 둬야 되지만 실제로 산불이 나보면요. 산림청의 산불 특공대 그 대원들이 야밤에 하루 종일 하는 게 뭔가 하면 낙엽을 파는 거예요. 낙엽을 없애서 이 땅으로 가는 불을 끊어주는 거예요. 심산 유곡에 들어가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평소에도 우리 정부 예산이나 뭐 이런 걸로 사람들 고용해서 낙엽을 적당히 긁어서 태우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은 산에서 소나무 이 낙엽들 갈비라 그랬어요. 그거 다 긁어서 불 뗐거든. 지금은 안 떼니까 수분이 쌓여서 산불 나면 확 가는 겁니다. 어느덧 긁어내라. 삭정해서 긁어내고 떼워서 그 지역에서 지역 난방도 하고 발전도 하고 아니 여러 가지 용도로 써라. 그게 훨씬 더 산불도 안 나고 또 그렇게 열어줘야만 공기가 잘 통해서 산림이 더 잘 큽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산을 낙엽하고 삭정에는 긁어내고 그 다음에 이 오염된 걸 처리한 물 그냥 물 뿌리지 말자 이거죠. 아까우니까. 그죠? 그냥 오염 처리한 물을 한강이나 낙동강에 넣어도 그것도 약간의 오염은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 물들을 끌고 산에 가서 인간이 많이 가는 주요 산, 도로 옆에 산 쫙쫙 스프링클러로 적당히 뿌려주면 산림이 축축하니까 산불도 안 나고 더 잘 자라고.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큰 돈 안 들 것 같거든요. 인왕산 이번 산불 보면서 야 서울에서 저렇게 산불이 저렇게 날 수 있어? 그 개미마을 뒤쪽 거긴 저도 아는 곳입니다. 어떻게 산불이 나지? 근데 나버리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청계천을 살리게 했는데 똑같이 이제는 우리 산을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산을 관리하려면 이 산림청을 농림식품축산부에 두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농주산부는 관심도 없어요. 산림에 대해서. 이제 박석순 교수님은 산림청을 환경부에 보내서 환경 차원에서 하자 그러는데 저는 좀 더 강한 규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둬서 산림에서 산불이 날아가면 워낙 재산상의 피해가 크니까 국민들 공기 정화도 안 되고 볼거리도 줄어들고 하니까 저는 산림청을 환경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두자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는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산림을 보호하면서 더 우리가 맑은 공기를 찾았으면 합니다.
박석순 교수님 좋은 나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